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오늘부터는 직업정보에 관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직업정보 보겠습니다. 제1절 직업정보의 이해부터 봅니다. 6번인데요. 자, 6번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 그 교재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여러분들이 요거랑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요대로만 그냥 알고 시험 가시고요. 2번, 3번은 같은 문제죠. 그렇죠. 여기다가 딱 펼쳐놓고 하기에는 조금 아까워요. 그래서 수분, 가체, 재축평. 기억나죠? 그죠? 수분, 가체, 재축평. 자, 그걸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시험 잘 나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수분 가체할 때 수가 수집이죠. 수집할 때 과정, 수집 과정, 제대, 목수. 너 제대하면 뭐 할 거야? 저 목수 하랍니다. 제대, 목수. 예, 그거 묻는 문제입니다. 5번, 6번, 7번, 8번 네 문제가 바로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내가 6번을 풀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1차와 2차가 있는데 내가 직접 수집하는 것은 1차고요. 한 달에 걸쳐서 남이 수집해 놓은 것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은 2차입니다. 그 내용인데요. 자, 6번을 저랑 같이 풀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6번. 직업정보의 수집 방법 중에서 기존 자료다. 기존 자료에 의한 수집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내가 직접 수집하는 것은 1차. 남들이 이미 해놓은 자료. 아시겠죠? 해놓은 자료. 즉, 얘는 뭐 2차. 2차죠? 아닌 것은 뭐냐? 직접 수집하는 1차를 찾아라 그 얘기죠. 각종 통계조사, 업무 통계.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통계를 가지고 내 수집하죠. 얘는 2차예요. 신문 등 보도기사. 그죠? 벌써 남이 해놓은 보도기사를 수집하는 겁니다. 구직표, 구인표 마찬가지죠. 하지만 지급안정기간 이용한 사람부터 직접 수집한다. 이게 바로 직접 수집하는 바로 1차 수집이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2차가 아닌 것.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은 기존 자료. 직접 수집하는 거는 그죠? 바로 1차. 간접적인 거는 2차. 기존 자료죠. 그죠? 그것이 이제 나머지 5번, 7번, 8번 다 같은 유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직업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9번도 그렇고요. 전부 다 예, 같은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풀면 이해될 겁니다. 옳은 것, 맞는 겁니다. 맞는 것. 1번. 자료의 출처와 저자, 발행 연도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나. 맞아요. 수집 일자는 기입하지 않아야 된다. 아닙니다. 수집 일자도 반드시 기입을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2번. 수집된 정보를 할지라도 항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보의 보완이 필요하다. 여기 깔끔하죠? 예. 맞는 편이고요. 3번. 직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옮겨 쓰는 거 좋아요. 옮겨 쓰기, 오려 붙이기, 녹음하기, 입력하기는 다 좋은데 재구성하는 건 안 됩니다. 편집하는 건 괜찮아요. 막 촬영하다 보니까 막 3시간짜리야. 이걸 짧게 한 30분 이내를 편집하는 건 좋은데 재구성, 다르게 막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해야 되는데 난 좋은 점만 골라가지고 재구성할래.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구성하기가 들어가 틀린 겁니다. 4번. 우연히 발견된 것과 외부로부터 자료를 모아두는 것도 직업정보의 수집이다? 아닙니다. 우연히 발견한 것들은요, 그것이 전부 다 무작정 모아둔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여러분들이 풀어주시고요. 12번 같은 경우도 정답 3번인데 결국 뭡니까? 여기 지문 4번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11번 같은 경우는요, 요거랑 문제랑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요건 정답만 알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할 내용들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암기 안 해도 요 문제만 알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맞추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11번 그렇게 해주시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12번, 1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3번도 다 똑같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면 체크하시고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직업정보 수집을 위해 질문지를 작성할 때 문항 배열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 틀린 거죠. 1번 특수한 거를 먼저 물어보고 일반적인 것을 나중에 아니죠. 일반적인 것을 먼저 물어보고 특수한 것을 나중에 물어보면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일반적인 걸 먼저, 특수한 것이 그 다음입니다. 2번 개인 사생활에 관한 질문과 같이 민감한 질문은 가급적이면 뒤로. 그 다음에 3번 질문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4번 질문 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맞는 것들이죠?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같은 유형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17번 질문지를 사용한 조사를 통해 직업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질문지 문항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객관식 문항의 응답 항목은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지문이 4개 있습니다. 4개 중에 골라라. 1번 지문과 2번 지문이 그거 비슷비슷해. 그럼 정답이 고르기 어렵잖아요. 서로 확실하게 다르게 선을 그어놔야 되겠죠. 상호 배타적일 때 그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겠죠. 맞는 표현입니다. 2번 응답하기 쉬운 문항일수록 설문지 앞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쉬운 것들은 앞에, 어려운 건 뒤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창시절 공부한 걸 보면은 객관식은 앞에 놓고 주관식은 뒤에 이렇게 배치하죠. 1번부터 주관식 내보세요. 미쳐버리죠. 자, 3번 신뢰도 측정을 위해 짝으로 된 문항들을 함께 배치하는 게 좋다? 아니죠. 함께 배치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함께 배치해버리면은 응답자가 바로 눈치를 채버리잖아요. 그래서 함께 배치하면 안 됩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이중 질문과 유도 질문은 피하는 게 좋다. 답 3번입니다. 18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1번입니다. 직업정보 수집을 위해 서베이 조사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이건요 조사 대상과 직접 접촉해서 조사하는 것이 바로 서베이 조사입니다.